그럼 계속해서 본격적인 2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6팀 발표에 이어서 지금부터 발표할 5팀도 발표 시간 7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7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유비링크 김희경님의 전용 단말기, 휴대폰 등 긴급 피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비링크 주식회사 대표 김희경입니다. 지금부터 화재 시 유도등과 휴대폰 화면에 피난 방향 표시 및 긴급 피난 경로 제공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영상 그림 문자 표시 유도등 앞에 보시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피난 방향이 가변 표시되는 유도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또는 전용 단말기에 최적 피난 방향 제공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화재 현장에서 이와 같은 표지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피난하시겠습니까? 전방으로 피난하시겠다 또는 좌측 방향으로 피난하시겠다. 마음속으로 판단을 해 보십시오. 방송 보도 자료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대피 유도 등입니다. 불이 나서 연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을 때 길을 안내해주는 생명줄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지하철에 설치된 대피 유도등.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대피 유도등은 이곳에 비상구가 있다 또는 전방으로 계속 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왼쪽을 향해 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보니 헷갈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방향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한 대학 연구팀과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네, 현장 실험 결과입니다. 전방으로 피난이 39%, 좌측으로 피난이 61%였습니다. 좌측으로 피난은 피난 방향 인식 오류가 일어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비링크 신제품의 특징과 장점은 피난구 표지의 사람 뒷모습을 단순화하고 동영상으로 표현하여 누구나 빠르고 정확하게 피난 방향을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피난 표지의 피난 방향 인식 오류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제품을 개발한 결과 실험해보면은 98%가 전방으로 피난했고 2%가 좌측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피난 효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위험 쪽으로 피난하는 효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소방 제품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소방 규정에서 허용이 되지 않으면 판매하거나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은 10차례 이상의 기술 심의를 거쳐서 소방방재청과 소방산업기술원과 제조업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현재 소방 규정을 개정을 완료를 했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형식 승인을 받아서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여기에 요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음성 유도 장치와 전멸 유도 장치를 추가하게 되고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를 추가해서 유도등과 양방향 원격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2단계입니다.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서 실시간 피난 방향이 가변 표시되는 유도 시스템입니다. 기존 유도등들은 이와 같이 실크 인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은 피난 방향이 변경되질 않아서 때로는 저희 쪽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피난 방향 표지는 항상 이 표지 방향을 유지하기 때문에 피난에 상당히 혼선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도등은 표시면에 LCD 패널을 채택해서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화재 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주소형 ID 화재 감지기 16층 이상 건물에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지기와 전용 단말기와 서버가 연동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서 최적의 피난 방향을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입니다. 장비가 커서 못 가지고 왔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비상문 방향으로 각각 안내를 합니다. 전방으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좌측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우측으로 화살표가 즉시 변경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좌측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네,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에서 감지가 되면은 바로 화살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최적 피난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네, 지금 세 번째는 스마트폰 또는 전용 단말기 화면의 피난 경로 제공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 인도어 GPS, 네,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기능에는 부가 기능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현장 안에 내부 제실자의 현황을 외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또한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앱을 설치하고 비상문 방향과 피난 방향을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1번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네, 화재가 발생하면은 스마트폰에 표시가 통지가 되고 또 화재 발생 위치, 본인의 위치, 최적 피난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최적 방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기존 유도등, 신제품이 아니고 기존 유도등 시장이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의 시장이고 국내 시장이 약 1년에 300만 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30일 현재 224만 6천 개 정도가 공급되었습니다. 주요 수요처는 지하철이나 백화점이나 유통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거주하는 다중시설이 주요 수요처이고 현재는 서울 메트로 측 요청으로 시범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 백화점,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판매망으로는 기존 현재 유도등 시장에 전국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인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과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관내 시설에 대해서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도에 약 2만 4천 대를 공급할 예정이고 매출액 72억에 영업이익 29억, 시장 마켓은 약 1% 정도 점유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시간 7분을 살짝 넘기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등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일반 유도등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지하철에 보면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18만 5천 원 정도에 지금 공급 설치가 되고 있고 저희 제품에도 그러한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가격 부분 오히려 지금 역제한을 받아서 25만 원 정도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역제한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 아이템이 이제 좋다라는 건 아마 다 공감을 할 건데 아마 설치비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 또 이게 여러 개 있으면 평소에는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저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나 아니면 디지털 사이니지하고 좀 결합하셔가지고 평소에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비상시에만 이렇게 이제 램프가 방향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이제 시스템을 좀 구축하신다고 그러면 좀 세일즈 하실 때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방법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술을 제품을 개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소방규정 개정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소방 신제품 설명회 2004년도에 나가서 선정은 됐는데 워낙 이 우리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거의 5년이 걸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법률 통과가 안 되면은 무용지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소방방재청과 서면 질의를 받았고 협의를 해서 법률이 안 바뀌었을 때라도 기존에 설치하라는 유도등을 설계상에다 설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건물주가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설치를 해도 좋다. 그렇게 서면 질의를 받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평소에는 광고도 들어가고 다른 말씀하신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하다가 화재가 발생되면은 피난 유도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서면 질의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기 건물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설치가 되게 되면요. 그 관제하는 시스템이라 그럴까? 그것도 같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 기존에 그 기존 건물에도 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물론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설계를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데 기존 건물을 이제 변경을 할 때는 나름대로 신축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치되는 시스템에 설치되는 기능들이 건물을 부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비콘을 설치해서 자기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확인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파워는 어떤 거죠? 파워가 어떤 거냐고? 파워는 평소에는 AC로 사용하다가 안에 축전지가 있습니다. 지금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소방 규정에 30분 이상 또는 60분 이상 정전이 된 이후로 30분 또는 60분 이상 DC에 의해서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로 75분 동안 가동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른쪽에 있는 저 비상구 유도등이 여러 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저렇게 사람이 계속 뛰고 있는 게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기능인데 이 기술 심의를 받을 때 심의위원께서 이 식상한 사람에게 이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글레어 현상, 이 눈거심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소방 기술 기준 개정을 할 때 사용자가 원하면 정지를 시켜놓을 수 있도록 기능을 넣으라고 해서 이제 넣었고 화재가 나서 DC로 가동되거나 수신반에서 화재 신호가 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동영상으로 돌아가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법령 개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법령 개정이 시설 기준이 된 겁니까? 질의해시만 받은 거예요? 이 제품은 유도 등 형식 승인 및 기술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는데 기술 기준은 작년도 5월 20일 날 개정이 됐고 시행 규칙은 8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 개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아까 이제 공문 하나 첨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바뀐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시제품을 만들어서 5월 20일 날 형식 승인을 완료를 해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 제품을 양산을 하게 되면 공급이 가능한 상태까지 되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 특허를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독점 공급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기존 만약에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소방방재청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이 부분을 잘못됐다는 인식돼서 이걸 바로 잡아서 앞으로 이거를 할 경우에 어느 특정 기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법령 개정에 기준에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기존 제품과의 관계, 기존 업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기업이 이걸 독점할 수 있느냐. 또 이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제품인데 그래서 그 심의 과정이 많았고 마지막에 국무총실 규제개혁안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2번 받아가지고 기존 업체들의 사업성 같은 거를 제한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유도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60% 이상 혼란을 겪는다면 이거는 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국민의 기업의 이익도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생명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최종 통과가 돼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네요. 한 가지는 시스템이고 하나는 표시등이고. 네. 그 두 가지 다 시스템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고 현재 이 제품에 대해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유비링크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는데요. 도민평가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예,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전용 단말기, 휴대폰 등 긴급 피난 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무인 소방 시스템 김무국님의 스마트 기기 이용 무인 소화기 자동 제어에 대하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허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무인 자동 소화기 시스템 제어 방법을 연구 개발해서 사물 인터넷 소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무인 소방 시스템입니다. 리모컨이 없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은 화재를 통해서 발생한 재산 피해입니다. 이러한 재산 피해는 뭐 기업이나 뭐 직장인들 대상으로는 삶의 터전을 잃을 수가 있고요. 일반 가정의 경우는 삶의 보금자리를 잃을 수가 있는 엄청난 피해 규모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화재 원인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공간에 같은 경우 뭐 TPS실 같이 밀폐된 이렇게 저희가 있는 오픈된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곳에는 뭐 통신 시설, 서버실이나 뭐 기타 이런 장비들이나 전기 제품, 그러니까 배전반이라든지 또는 엔진이나 뭐 펌프 이런 것들이 있는 뭐 엔진룸에서 주로 즉 화재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사전에 이런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하고 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자동으로 불을 끄는 자동 소화기를 작동을 시킨다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실험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유류 화재를 저희가 발생을 시키는 거고요. 총 5개의 기름통에 불을 붙여서 화재를 끄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도 설정은 93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산업 현장에 맞게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온도가 감지되었을 때 화재가 자동으로 진압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화재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보통 앞에 뭐 사고 해결 같은 경우는 진압 능력, 개인의 진압 능력, 관리자의 상황 대처 능력, 개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솔루션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해서 사전에 센서 데이터 정보를 받고 또 화재를 초기에 끌 수 있는 소화 기구와 같이 연동해서 시스템을 선택을 한다면 화재 예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초기에 이제 지식재산권으로 현재 갖고 있는 이 로직인데요. 뭐 유선으로 연결이 되고 또 무선으로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애트리에서 지금 현재 있는 특허와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양도를 받은 특허를 연관성을 인정을 받아서 지금 메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센서 데이터의 교차되는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이런 뭐 선진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율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형식의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사실 제조 기반의 회사인데 지금 IT 기업으로 첫 시작을 하는 건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제품들이 수협 기자재 제품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 현재 제품군 라인업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무인 소방 시스템입니다. 무인 기관실용 자동 소화 장치는 온도를 93도에 감지해 초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 장치입니다. 수협 기자재 계약 품목으로 2톤 이상 소형 선박의 의무 설치 제품입니다. 선박용 자동 소화 시스템은 카메라 및 각종 센서를 연동하여 조타실에서 기관실의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 센서, 수위 센서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기관실의 이상 징후를 알려줍니다. 화재 발생 시 경보기가 작동하고 원격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반드시 배풍구 및 대기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해야 하며 1.2m에서 1.8m 사이의 높이에 부착해야 합니다. 건물 내 EPS실과 같은 공간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영상 및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선박용 자동 수화 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상 징후를 관리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관리자의 부재 시 시스템과 연동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저희가 지금 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자인인데요. 지금 이 디자인을 활용해서 지금 UX 경험을 좀 더 한 단계 높이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시연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커톤을 참가해서 개발했던 무선 센서 노드와 카메라 센서 노드에서 화재를 감지했을 때 지금 아래 설치되어 있는 알람이 사용자에게 오게 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화재를 진압하는 상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연기가 발생하는데 강제로 파기하는 걸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파기가 되면 이런 형태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시장은 제조업이에요. 소방 제조업인데 저희가 뭐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와 같이 저희가 설비 형태로 그리고 IT 솔루션 업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본 오디션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금 그 소방 공사업의 경우 가장 큰 단점이 설비 비용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 200세제곱미터당 100만 원 그리고 또 5천만 원 이상의 설비 비용이 됩니다. 저희는 IT 기술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구글 같은 경우는 네스트랩스라는 사물 인터넷 회사를 이제 M&AD를 이제 성사를 시켰는데요. 이런 제품들도 결국에 이제 소방을 연기 감지기 형태로 이제 생산이 됐는데 이러한 제품들도 결국 소방도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가 장착된 하나의 기구 제품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국산화, 그러니까 국내 모델로서 저희가 시장 진입을 지도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비전을 가졌을 때 또 시장 규모 또한 저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진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본 특허를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1, 2년 내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또 사물인터넷 각종 기기들, 사물인터넷 연기 감지기라든지 각종 그 사물인터넷 제품들을 런칭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딱딱할 수 있는 이 소방 장치를 저희는 IT 기술로 좀 더 고객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저희의 이런 비전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 7분을 약간 넘겨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온도를 감지하는 거예요? 화염을 감지하는 거예요? 센서는 종합적입니다. 아까 그 초기의 소개 영상 같은 경우는 온도로도 작동을 시켰고요. 센서 같은 경우는 연기 감지 일산화탄소를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오동작 있죠. 오조작. 오작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회사 그러니까 기성품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새로 이제 개발을 해서 PCB에다 올리고 이런 형태로 새로운 또 전자제품을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센서 성능에 대한 거는 이제 기술에 대한 그 센서 회사에서 다 인증서를 받기 때문에 뭐 다 인증서 받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에 하나 오작동하게 되면 그 오염 문제하고 그죠? 오염 문제하고 질식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도 안 나는데 어느 제한된 공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화기가 터지면 사람이 질식돼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소화 장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화 장치는 끓는 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작동이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끓는 점? 예. 저희가 이제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거라서 좀 소화 장치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 알코올에 끓는 점을 활용해서 이제 유리 벌브형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도가 올라가야 그 이상 그 압력에 의해서 파기가 되기 때문에 오작동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좀 중요한 설비는 계측기를 붙일 때 세 개를 붙여서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은 값을 읽어낼 때 그거를 진짜 값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온도계든 압력계든 간에 센서를 세 개를 붙여서 두 개가
정확한 값을 예를 들어서 뭐 압력이라고 따지면 뭐 5바다, 두 개는 5바를 가리키고 예. 한 개는 1바를 가리킨다 그러면 1바짜리는 이제 빅트시키고 5바짜리 두 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센서 물론 뭐 승인 받은 경우 다 쓰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1대1로 네. 센서 하나, 무인 소화기 작동하는 거 하나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면 좀 오작동에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아, 네. 같이 작동합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보충 설명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센서상 자동 소화 장치는요, 그거는 유리 벌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소에 따라 EPS-C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63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93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엔진의 그 자체 온도가 80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의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엔진의 가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화재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그 현장에 제가 이제 직접 설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자회사 나름대로 한 것이 한 3년간 지금 매년 지금 그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오동작에 의해서 지금 무슨 어떠한 내용이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네. 이게 여기 화재 공동이 있는데 여기 사이렌 울리면 네. 진짜 불이 났다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특히 이제 배에 이제 기관실에 이제 설치했다고 하면 네. 오작동 이슈가 정말 커요. 지금은 네네. 뭐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름이나 이제 좀 기관실이 과열됐을 경우에 네. 이제 오작동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설명에서 좀 없었는데 그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네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설명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네네. 그거와 함께 뭐 영상이든 다른 안전장치 통해서 컨펌이 됐을 때 화재가 소화기든 이제 그게 좀 발진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한 번이라도 오작동이 됐다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아, 그거는 저희 네. 회사에 예.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이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한번 컨펌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러면 네네.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장치가 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실용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내륙 쪽 건물이나 이런 쪽에 그런 어떠한 상황을 지금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자동 소화 장치는 EPS-C를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적인 걸 더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어디에 있냐면 선박 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박 쪽의 그 형상을 따지고 보면은 건물하고 일치하려면요, 뭐 방이라든지 격방이라든지 그런 여러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선박 쪽에 그 타겟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 몇 년간, 단연간 지금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그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집어넣은 그 시스템을 저희가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 소화 장치는 기본적으로 그 화재를 진압을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도 저희가 그 센서에 의해서 저희가 영상을 확인을 하고서 수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시간 1분이 경과되었으므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미안해요. 네. 지금 이 대상을 자꾸 선박으로 규정을 해놓는 대상 자체를 선박이요, 아니면은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는 주 원인이 어디서 많이 발생되는지 그에 따라 틀려지고, 그 다음에 그 화재 원인 자체가 소화액이 필요한지 뭐 분말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걸 설치할 경우에
아까 처음 소두에도 말씀드렸던 설치 비용, 이 설치 비용이 과연 경제성이 과연 있게 되느냐, 비용이 가다 어느 정도 들고 그런 표준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재 원인 조사 중에 대다수가 발생되는 게 원인이 주고 뭔데 그거에 중점으로 개발이 돼서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발의 초점의 대상의 범위를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전체의 범위 중에 어느 정도 세당이든 일이 돼야지 그 선박이 하나 위주 한다면은 이거 목적하고 좀 약간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박을 지금 예시를 들은 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타깃으로 이제 정한 거는 지금 소방 설비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소공간을 저희가 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기타 다른 환경들은 저희가 무선 센서를 활용해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감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20%, 그러니까 저희가 ppm 농도를 따졌을 때 그걸 환산해서 20%,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온도, 그래서 아까 빅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요. 평균적으로 계절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측정을 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속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걸 기준치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어느 환경에 따라서 각각 평균 수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올라갔을 때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위험을 알려주고요. 실질적으로 온도가 90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소화장치 고유의 능력으로 작동을 하거나 화재 자체가 그 매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화재 발생 시간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끌 수 있도록 저희가 로직을 설계한 것입니다. 질문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서 질의응답은 간단하게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소방 시스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민평가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네,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기기 이용 무인 소화기 자동제를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발표로 주식회사 세이프인 박종민님의 연기 분사식 시뮬레이션 교육용 소화기에 대하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민입니다. 저희는 안전교육의 최일선에서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필요한 안전교육 장치인 소화기에 대해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그림을 잘 한번 봐주십시오. 이분들 아주 현업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모칸에 들어갈 낱말을 한번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주택용 소화기 설치 의무에 의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화기가 설치된 만큼 소화기도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난 2건입니다. 하나는 강화도에서 캠핑장에서 사고가 난 거고요. 밑에는 의정부에서 아파트가 불에 탄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불이었는데 인명피해도 나고 재산피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죠. 왜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왜 이런 제품을 저희가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소화기 교육 저런 식으로 하고 있고 밑에 어른들도 소화기 교육한다고 하면서 집단으로 불 피워놓고 소화기 몇 대 가져와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고 사진 찍고 소화기 교육 끝납니다. 여기 국민안전처에 계신 분도 있고 소방서에서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게 현실인 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게임처럼 재미있게 쓸 수 있는 한번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수화기가 없을까 하고 만들었습니다. 밑에 여기 계시는 분이 지금 저 대구 소방본부장님이시죠. 직접 한번 해보고 계십니다. 아주 재밌어 하십니다. 저희 회사 제품의 특징입니다. 하드웨어는 일반 소화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소화기고요. 그 안에다가 전자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와 컴퓨터가 연결이 돼가지고 게임 프로그램처럼 구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작동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기의 특징은 얘가 제 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우리 소화기 교육은 맨날 엉터리야. 소화기 안전핀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못 뽑게 해. 고장난다고. 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 난리 납니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눌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죠. 이거는 훈련용 소화기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한번 어떤 식의 훈련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 차별성입니다. 물소화기 있습니다. 연기 소화기 있습니다. 저희는 연기 분사식 시뮬레이션 소화기입니다. 특징은 물소화기는 물을 쓰기 때문에 실내에서 쓰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죠. 정확하게 구역되어 있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장소에서나 가능하고 움직일 수가 없죠. 연기 소화기 움직이기는 쉬운데 실내에서 쓰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진짜 이걸로 끌 수 있는지 없는지 타켓을 보고 가까운 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나중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소화기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안전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해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안전 체험 교육을 하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내년에 아마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데 1,360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이 만약에 이제 시장에 나간다고 그러면은 제품 시장으로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제품 시장과 교육부의 그 교육 서비스 시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연간 한 1,200억 정도 규모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실내 학교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에 설치해가지고 차량으로 움직이는 안전체험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지금 저희 제품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안전체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텐데 한번 저희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체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동영상 나오는 동안에 우리 방청객 중에서 한 분 소화기에 한번 써보실 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방안전을 기반으로 한 이들 기업의 체감형 소방훈련 시뮬레이션은 체계화된 소방훈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실시간 소방안전교육과 편의성 및 안전불감증에 대한 통합 콘텐츠를 선보이며 업계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해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신 분은 소화기를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으로 한번 불을 끄는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시간은 정확하게 20초입니다. 그 안에 불을 끄셔야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영상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주방에서 불이 나는 거,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교에서 불이 나는 장면, 차에서 불이 나는 장면, 이 세 가지 영상이 콘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집에서 불이 나는 걸 가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연기가 나갈 죄송합니다. 저도 시연에 실패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오른쪽 제품은 굉장히 올해 한 작년 5월 달부터 국민안전처 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왼쪽 제품은 오늘 아침에 간신히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무실에서 잘 되는 거 보고 갖고 나왔는데 지금 연기도 나가면서 시뮬레이션 돼가지고 게임에서 분말이 나가는 것 같이 해가지고 동시에 연동을 시켜서 불을 끌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조금만 더 아마 파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 7분을 넘기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방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소화기 작동법은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혹시나 화재의 정도에 따라서 소화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피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소화기를 들 수 있는 상황 같은 것이 저기에서 보여진다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가 실제로 들어보면은 5kg입니다. 그래서 5kg을 한 손으로 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걸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연령대면은 불을 한번 시도해보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은 무조건 그 비상벨 누르고 도망가는 연습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보여지는 화면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화재들이 나올 텐데 네. 아까도 보면 그 정도의 불이 저 소화기로 꺼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 배운 대로 하게 되면 피해야 될 상황에서 혹시 소화기를 들고 달려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그 교육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은 일단 그 비상벨을 누르고 탈출하는 거를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냐면은 소화기 교육을 어른들한테 시키면 좋은데 어른들은 이거 시시하고 안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체험을 하면은 어른이 됐을 때도 자연스럽게 체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위험한 순간에도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터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 안전 교육을 시키고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3.5kg 분말 소화기 하나면은 그 3 곱하기 3 정도의 불은 화재는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부엌에 난 불 정도로면은 이 소화기로 충분히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이프 인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는데요. 도민평가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네,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연기 분사식 시뮬레이션 교육용 소화기를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발표는 더드림 강일무님의 빗물 유도기에 대하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드림팀 강일묵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발명한 것은 바로 빗물 유도기가 되겠습니다. 도로 침수를 예방하고 그레이팅의 막힘 감소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드림팀은 가족 사업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고 저희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고 아이들은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못한 게 늘 큰 원인이었습니다. 땅속관으로 빗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거꾸로 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물의 흐름에 빗물바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를 가정했습니다. 빗물바지를 덮개로 덮지 않으면 땅 위로 2.7cm 차오르는 데 그치지만 3분의 1을 덮으면 2배 가까이 차오르고 전부 다 덮으면 12분 만에 인도 위로 넘쳐버립니다. 빗물바지 안에 흙과 나뭇가지만 있으면 아무리 물이 흘러가도 문제가 없지만 쓰레기로 차 있으면 25초 만에 물이 역류해버립니다. 담배꽁초와 비닐 위의 쓰레기는 빗물이 지나가는 공간을 완전히 메워버립니다. 단순한 쓰레기로 보일 수 있지만 범람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빗물바지를 청소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빗물바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 경기대학교 윤세희 교수님의 논문을 좀 살펴보고 도로 배수 설계 지침 그리고 그 이상용 박사님을 찾아가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도로 설계를 할 때 보통 지선은 10년 빈도 그리고 간선은 20년 빈도 그리고 하천은 보통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지성 호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전에 울산에 지금 범람했을 때는 약 120에서 140mm의 그 100년 빈도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대응을 하려면은 이 배수를 다 구조를 다 바꿔야 되는데 한 몇 조 원 가량의 엄청난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색깔 표시한 것이 도로 침수가 났을 때 그 강우 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거의 100mm 가량도 안 됐는데 바로 침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레이팅의 막힘이라든지 배수 시설의 막힘이 조금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천이 범람해서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요 100mm 이하에서 만약에 침수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의 구조입니다. 바로 빗물바지가 그 도로의 끝에 있고요.
경사가 2%, 4%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빗물바지 홈통인데 그 위에 바로 그레이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로 물로 들어가면은 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경계석과의 틈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경계석에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거푸집을 대는데 그 거푸집이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틈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레이팅 막힘 현상입니다. 동백중학교 앞에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레이팅인데 이 물질로 가득 차가지고 들어가야 될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석과의 틈, 그리고 이 물질들이 댐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유도를 시켰습니다. 그 빗물바지의 막힘 현상은 일렬이 제일 먼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틈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스플래시 현상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패스하는 현상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만해 주시죠. 저희 집사람이 아기 기다리다가 유치원 버스 기다리다가 이 틈 때문에 신발로 막았더니 바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아기들 가지고 노는 아이클레이 아시죠? 점토. 그걸로 단순하게 막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00% 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직선으로 가는 것을 타원형으로 돌려가지고 빗물바지, 그러니까 빗물의 단면적을 더 넓게 해가지고 집수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단순하게 요거는 폐타이어를 좀 활용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개당 한 2,000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전국에 빗물바지 개수가 약 2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요와 같습니다. 그레이팅에 구멍을 내서 볼트 체결을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게 동백중학교 빗물바지고 설치 전, 설치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30m짜리 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게 바로 이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플래시 현상, 그 다음에 막힘으로 인해서 바로 다 바이패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도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 삼각 모양으로.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플래시 현상하고 틈으로 패스되는 것을 대부분 막아주었습니다. 이건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강우 강도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50ml 때는 괜찮았는데 100ml도 괜찮았습니다. 패스율이 25리터였습니다. 시간당 100ml. 그 다음에 일렬이 막혔을 때는 한 65리터가 바로 패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빗물 유도기를 했더니 30% 집수율이 증가되고 패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막힘 후에 다시 실험을 했더니 약 50% 이상이 집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패스는 1리터, 고작 1리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연구원 한번 자문도 다시 한번 구해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집수 효과 그리고 막힘 감소,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이 지났지만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퍼붓는다 그랬죠? 그래서 물을 한번 퍼부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 틈으로 패스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일렬이 막혔다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다 패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빗물 유도기를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뒤로 패스되는 건 없고 다 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전단에 막히더라도 얘를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일렬이 살아있다면 거의 대부분 집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 7분을 살짝 넘기셨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기술적 사상으로 보면 엄청난 발견이나 복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토목공사할 때 시멘트로 저런 형상 만들어 버리면 훨씬 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저걸 사가지고 저렇게 붙이고 유지보수하고 그렇게 할까요? 예, 이미 설치된 것은 신규 도로 현장은 그렇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서울에 그리고 전국의 대부분의 한 200만 개의 빗물 바지는 지금 그렇게 설치가 안 되어서 간단하게 볼트 체결로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특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간에 선생님 걸로 이게 기술적 사상이 보호받기가 좀 왠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람 더 재력이 있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이걸 한 3년 동안 연구하면서요. 특허를 신청을 했을 때 특허 심사관께서 제 1항을 제외하면 특허를 내주마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 1항을 빼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전번에도 제가 이 한번 말씀을 잠시 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 이 높이 있잖아요. 삼각대 자체가 저것을 높이가 저 정도 아까 100mm까지 활용을 해봤는데 들어왔다고 하는데 100mm 시간당 100mm면 정말 집중호우입니다. 시간당 50mm도 엄청난 거예요. 시간당 100mm라면 어마어마한 양이 왔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 높이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 저 삼각대를 더 높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0mm 정도면은 경계석을 정도의 침수될 정도까지 전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좀 높이는 생각은 좀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그 높이는 부분에 한번 데이터 관련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 고정 이거 지금 이걸 고정 이제 기존에 고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부분의 고정 부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물질 찾고 하는데 그 이물질에 대한 내용 쓰레기 들은 거는 시장군수 도로관리자가 반드시 유지보수를 하도록 돼 있거든. 근데 그런 내용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과정에서 설치했을 때와 강우 양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 이게 상당히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데 지금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부분은 관리자가 반드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필보다는 차라리 그런 연구 결과 좀 데이터를 좀 많이 어필해서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다 설명을 못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열 막혔을 때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인 관계상 나뭇잎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한 5초 정도만 동영상 좀 재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바로 100mm 강우 강도입니다. 일일이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펌프로 100mm를 맞췄습니다. 실험하기 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요거 경우에 아닙니다. 도로는 빗물 바지를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에 따라 다음입니다. 다음. 여기 첫 번째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이거 좋다. 이게 바로 100mm 강우 강도입니다. 지금 50mm에 엄청나게 되네. 50mm. 이게 바로 스플래시 현상하고 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동영상을 켜주십시오. 요거 빗물 여더기를 설치했을 때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집수율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림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는데요. 도민평가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빗물 유도기를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표로 11번째 발표는 김수원님의 빛반사 스프레이에 대하여 마지막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김수호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전산업 창조 오디션 아이디어 부문에 응모한 발표번호 11번 김수호입니다. 저는 수년간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뿌리는 안전선, 피난선, 그건 축광을 의미합니다. 또는 논슬립, 형광, 코팅제 등등의 에어로졸 제품을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 등록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근본 고유도 뿌리는 빛반사 스프레이 조성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고유도 뿌리는 빛반사 스프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휘도 뿌리는 빛반사 스프레이는 야간 또는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의 전조등, 손전등, 가로등, 또 다른 차량의 전조등 등등의 이제 광원으로부터 발광되는 빛을 조사받았을 때 그 빛을 재기반사와 난반사로 반사하여 사람이나 물체를 상대방 또는 그 주위에서 쉽게 인식하여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제품입니다. 재기반사라 하면 광원으로부터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돌아가는 반사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소방복, 경찰관복, 환경 미화원 복장 등에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반사라 하면 빛이 거친 표면을 비추었을 때 일어나는 반사로서 반사 후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산란하는 반사를 의미합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뿌리는 빛반사의 장점은 이와 같은 재기반사와 난반사를 결합해서
제기반사 난반사를 결합을 해서 기존 제기반사의 반사각보다 훨씬 넓어진 광각, 즉 그 광원으로부터 넓은 각도에서도 빛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도료 및 바인더가 그 부착력이 강도가 높아서 어떤 물체에도 부착력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 도료에 비해서 부착력 강도가 좋아서 이제 내구성이 오래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타사 제품 성능 및 가격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빛반사 방식으로 보면 빛반사 방식은 그라스 비드와 또 글리터를 활용을 해서 제가 반사 방식을 했고요. 타사 제품, 즉 이제 스웨덴의 이제 볼보사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이제 작은 이런 용기 안에 들어 있고요. 제가 개발한 제품은 이렇게 420ml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비교를 보시면 빛 반사 형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은 타사 제품이고요. 우측은 제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현재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반사를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반사 각도가 15도를 넘어서게 되면 광원으로부터 보는 사람의 시야에서 반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서 반사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글리터를 알루미늄 양면 증착해서 개발한 글리터를 이렇게 도포를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넓은 광각에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로는 소방, 교통, 건설, 조선, 레저 또는 뭐 생활 안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용량 대비 가격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100ml당 제가 개발한 그 뿌리는 빛반사는 한 4,700원, 타사 제품은 100ml당 39,000원 또는 뭐 17,500원 정도의 2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의 단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착력과 내구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한 더 큰 장점은 어느 누구나 쉽게 도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여러 곳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점으로 보면 안에 이제 그 빛반사라는 글리터 안료가 좀 많이 들어간 관계로 조금 더 많이 흔들어서 분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사 유효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보면 어느 정도의 각도가 지나가면 반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개발한 제품은 난반사의 효율이 있기 때문에 170도 정도의 유효 반사각을 갖고 있고요. 그라스 비드로 활용한 그 제기 반사 제품은 광원에서 한 15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는 빛반사 제품을 도포한 이후에 소등 전과 소등 후 또는 낮과 밤의 차이를 나타낸 적용 사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지방 도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도로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의 한 부분을 이렇게 경계석 측면과 상부를 도포를 해 보았습니다. 도포 이후에 빛 반사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야간에 이렇게 측면과 상면에서 발광을 하게 되겠고요. 이건 지방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전면 도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차량의 라이트 빛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도로, 내리막도로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담장을, 이것도 골목길의 구분 도로입니다. 담장에 차량이 야간에 추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이 도포 전과 후의 상황이 달라지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좌측은 도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측은 도포를 하였고 차량이 진입할 때 차량 라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발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산업용 사다리라든지 소방 안전모라든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도포 전에 페인트를 도포한 상태와 뿌리는 빛반사를 도포한 상태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바닥에 나타난 비상 대피로 부분에도 빛반사로 적용을 해서 작은 불빛에서
대피로를 안내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되겠고요. 소방 안전모에도 빛이 없는 곳에서도 작은 그러한 빛만 있어도 이와 같이 발광을 해서 소방대원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좌우 측면이나 전후면에 이렇게 도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현재 그 특허 출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색상의 유색 빛반사 페인트 조성물과 여러 형태의 그라스비드를 연구 개발해서 빛반사 효율을 보다 더 향상시켜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 7분을 살짝 넘기셨습니다. 심사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그 가격 경쟁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뭐 이런 데 안 나와도 페인트 업체에서 다 살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은 부분에 저희 제품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먼저 이제 국내 소개를 하고 저희가 아까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건설 현장의 대기업이나 등등의 구매 의향서도 뭐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 제품이 뭐 국내 랜딩에서 마케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앞으로 향후 해외에도 이와 같은 글라스비드를 통한 제기반사와 글리터를 통한 빛반사의 제품은 제가 찾아본 관계로는 전 세계에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내구성이나 그런 데서 좀 떨어지는 것은 없어? 내구성이나 내구성이요. 네. 내구성은 보통 안류의 내구성, 그 그라스비드라든지 빛반사체인 글리터의 내구성보다는 도료의 내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도료의 내구성을 올해도 산업용으로 원래 타겟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일반 그 도로에 사용하는 상온식 도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실 글라스비드 같은 거지 도로에 표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 보면 뿌려놓고 나면 금방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인트는 좀 더 낫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반 도로에도 보면 이제 융착식과 상온식 도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융착식은 이제 그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용을 이제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온식 도료 중에서도 어떤 바인더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인더는 이제 그라스비드의 안료를 물고 있는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현재 기존 도로에 상용하는 도료보다 더 많은 첨가제를 투입해서 그런 안전성이나 부착력, 내구성 테스트를 했고요. 그와 같은 데이터는 제가 여기는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국가시험연구소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사 제품이 이게 스웨덴의 이제 볼보사에서 만든 제품은 주로 이제 의류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용량도 적고 산업체라든지 일반 교통안전 뭐 이런 데 뿌리기는 너무 소량이고요. 또 역시 의류에 뿌려서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소멸되어야 합니다. 의류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고 세탁 시 다른 의류에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개발한 제품은 이와 같은 의류용이 아니라 산업용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도로의 그 경계석이라든지 또는 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의 안내길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 한번 뿌려놔도 상당히 많이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불빛에도 20-30명이 그 루트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민평가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네,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놔주세요.
빛반사 스프레이를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김수호님 수고하셨습니다.